오늘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네네. 한 주 만에 또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글쎄 어떻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네. 지난 토요일에 개최된 당 창건의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특별히 또 바쁘신 우리 센터장님을 또 이 자리에 매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명 MC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아주 기쁘고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또 두 번 뵈니까 반가운 마음이 또 두 배로. 어떻게 오늘도 한번 가능할까요 한번? 어떻게 하면 할까? 저기 어떻게 오늘도 한번? 한번 아니 할까요? 맞다. 왜? 진짜 잠깐만. 왜요? 나 진짜 또 큰 실수할 뻔했어. 왜? 아 선배님 제가 지난 방송을 보고 나니까 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왜? 아니 글쎄 우리 센터장님이 예비역 준장, 예비역 준장 혹시 맞나요? 몰랐어요? 진짜 이거 진짜. 충성, 주목이상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실? 혹시 네, 역시 또 이렇게 근데 센스 보니까 있으시게. 전역한 지가 네. 얼마나 됐어요? 저 전역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죠. 저. 얼마 안 됐어요? 아하. 네. 그래도 지금 격려 자세나 딱 올라가는 이 구호 이게 아직 군기가 살아있는데. 어. 예비역 준장이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볼까 말까 진짜 우리 산대 계신 별님이거든요. 어허허. 오늘 별님과 함께 또 그렇죠. 야무지게 방송을 해봐야죠. 저희가 오늘 또 지난 토요일이었죠. 북한 당 창건의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직접 그 장면을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네. 단박톡에서 우리 문성묵 센터장님이 열병식에 관한 관전 포인트를 딱딱 찝어주셨잖아요. 그랬죠. 뭔가 내 예상과 맞았다? 어. 아니면 완전 헛다리 짚었다? 어허. 둘 중에 어떤 건지 살짝 느낌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북한을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역비공 알죠? 네네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압니까?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들도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새로운 무기를 보여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연설을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략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역시 오. 진짜로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맞아요. 일단 저는 놀랬던 게 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열병식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야간 열병식이었거든요. 예, 이런 열병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정말 기습적으로 이렇게 네. 야간에 한 거예요. 언뜻 봐도 뭐 인원이 엄청나 보이는데 그럼요. 대략 어느 정도 동원이 됐을까요? 글쎄 지금 일단 군인들만 보면요. 네. 아마 수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일반 주민들, 청년들 다 합치면 아마 10만 명은 좋게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만 명.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밤에서 또 불꽃놀이가 저렇게 또 눈에 띄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입장하는 순간에 그러네요. 전투기의 축하 비행이 있죠. 네. 지금 저기 보면 이 전투기에다가 저렇게 LED 네. 저걸 붙였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휘황찬란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저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현송월 단장인 것 같은데 네. 역시나 뭐 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네요. 단장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현송월은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여정, 네. 지금 당 제1부부장인데 네. 김여정이 했던 역할을 현송월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김여정 부부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김여정 부부장은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나중 다른 화면에 보니까 주석단 아랫부분에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 행사 전반에 대한 아. 기획과 준비, 감독, 네. 지휘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앞으로 갓. 음악도 뭐 아, 연주가 되고요. 그럼요. 자, 행사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웅장해요. 그렇죠. 네. 저거 연습하려면 정말 얼마나 해야 어마어마한 될까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진짜 막 수개월은 연습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요. 저도 뭐 과거에 사관생도 시절에 네. 네. 분열, 열병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그냥 일자형으로 틀림없이 계속 똑같이 나가려면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 흠집이 있으면 괜찮겠다. 뭐 아하. 사람답다 그러겠는데 저기 보면은 뭐 글자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얼핏 진짜. 보고 CG인 줄 알았어요. 네. 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보면은 군인들 복장이 색깔이 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다르죠. 흰색도 보이고. 예, 흰색 해군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투복, 육군, 아. 지상군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보일 겁니다. 네. 여군도 있고 음흠. 아니 근데 저렇게 다 나와 있으면은 도대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뭐 열병식 인원은 센터장님 어떻게 네. 차출되고 그런 어.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열병식에 나오는 인원들은 일정한 키를 맞출 거예요. 아.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최소한 170cm 정도 전후로 그런 인원들을 차출했을 거예요. 오. 제가 북한 군인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 네. 네. 키 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유, 그렇죠. 근데 여기 인원들은 그런 인원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네. 이제 대형을 구성하는데 북한 병력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가요? 100만? 100만이 넘어요. 1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와. 여기 나온 인원 생각하면 네. 뭐 인원은 뭐 일부죠. 그렇네요. 뭐 일단 영상 첫 번째 영상 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번 당 창건일 75주년 열병식은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야간 행사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본인이 집권하고 이제 10년 차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을 뚜렷하게 내놓을 성과가 없어요. 어쨌든 그 성과가 없는 데다가 삼중고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재와 코로나와 수해, 주민들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뭔가 다른 분위기에서 또 75주년을 축제의 분위기를 승화시켜서 주민들이 잠시 피로감을 잊고 역시 우리 젊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강한 나라,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다.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네. 그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딱 영상을 보고서 네. 뭔가를 딱 캐치를 했어요. 뭐를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부터 네. 객석 인원, 뭐 군인들까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이래도 돼요? 아니 굉장히 관찰력이 날카롭네. 어떻게 그거를 진짜. 정말 대단한데. 시국이 이게 시국인데 진짜 어려운 지금. 건데 보기.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입만 열면 코로나를 강조하고 그러니까요. 네. 방역 이걸 강조했는데 아무도 안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안 썼고 거기 주민들도 아무도 안 썼어요. 네. 근데 그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연설 앞부분에 코로나 승리를 선언해요. 아.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승리했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 없다. 자신 있다. 참나, 아마 정말. 그렇기도 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들어온 인원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아마 모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겠죠.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번에는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018년 2월 8일 북한에 건군절이 있었어요. 그 건군절 때는 그 부부가 나란히 나와가지고 격려도 받고 축하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리설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2018년 9월 그때 부부가 나란히 와서 계속 수행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차이점은 늘 부부 동반으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애로운 지도자, 가정을 충실히 지키는 지도자, 지하비로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리설주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정말 화면에서 얼굴 본 지 오래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혹시 임신을 하지 않았나 아하. 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어허. 그건 뭐 확인된 게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네.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 소장님께서 지난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육성연설을 할 것인가 바로 그거였는데 네. 그리고 또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28분간 네. 육성연설을 했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연설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의 최고 존엄이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인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럼요. 그런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2012년 4월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100회 생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육성연설을 했어요. 네. 우리 북한 주민들 네.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로부터 8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하게 해줄 수 없으니 아. 감성 정치라거든요. 아. 이 뒤에는 김여정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네. 또 감성을 자극하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게 또 이미지 변신, 뭐 새로운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연설에서 그런 눈물을 잠시 보여주긴 했지만 나중에 네. 열병식 끝날 때는 많이 웃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모두의 연출된 계산된 네. 계산되거나 연출된 측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성아, 나 너무 배고프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건 다 네 덕분이야. 근데 민성아, 더 하자! 이런 거죠. 이거밖에 못하겠니? 무서워요. 오늘 탤런트가 나타나잖아요. 예. 와.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사실 5년 전 70주년 열병식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딱히 뭐 어떤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북한 군사력은 누구도 겨냥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대외적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북한은 자기들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미국이 끊임없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핵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네. 미국이 책임이야. 네. 이렇게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 연설에서 절제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코 절대로 먼저 쓰진 않는다. 다만 만약 네.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타격할 것이다.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느껴지죠. 네. 어때요? 뭔가 되게 극단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또 구슬리는 것 같고. 좀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야기가 병도 굉장히 주고 힘든데. 약도 주고.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사랑한다 같아요. 그러고 네. 실제로는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네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나면은 딱 느껴지는 게 이렇게 뭔가 화려한 잔치를 하고
열병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좀 많이 힘들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제가 느낀 게 딱 맞나요? 굉장히 예리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그 마스크 그것도 얘기를 하고 네. 사실 오늘 칭찬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네요. 휘어잡는 네. 이게 보니까 예비역 병장. 이거 뭐 네. 군대 안 간 사람 더군다나, 서러워서 살겠나요? 네. 아주 정말 봐야 할 것을 정확히. 이 오. KTV 북마크 MC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는 것만 보면 화려해 보이고 네. 강해 보이고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렵지만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조금만 참아라. 내년 1월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랬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만큼이나 화제가 된 내용, 바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남녘 동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랬거든요. 남녘 동포. 이게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연설을 여러 번 보고 듣고 했지만 네. 우리 국민을 향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이라는 표현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 대통령들도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죠. 이런 표현은 쓰는데 네네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표현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남조선, 네. 남한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남측으로부터 그런 지원과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미국 대선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결과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뭐 북한도 속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다시 닦아놔야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하고 이용해야 할까요? 예,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의 열병식 직후에 NSC 국가안전보장위 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열병식을 분석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쭉 하나하나 이제 봤겠죠.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 발신이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처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네. 또 손을 굳게 맞잡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네. 두고 어쨌든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만 국방부는 네. 북한이 신무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쓰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말, 그 말에 주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대비 태세, 특히 북한의 무기의 그런 어떤 위력들을 분석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부로서는 왜 남북 관계가 이중적인 관계거든요. 네. 네. 적대 관계와 화해 협력 관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대 관계의 지금 계속 북한이 우리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화해 협력이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변화돼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그렇군요. 센터장님께서 이번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짚어주셨던 신무기 공개 여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북한이 뭐 삼중고를 겪고 있고 어려운데 설마 있겠어 했는데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겨냥하고 싶진 않지만 무기 개발은 해왔다. 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올해 새롭게 공개한 신무기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와, 네. 뭐 탱크 지금,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고.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재래식 무기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번에 이제 이건 지금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소위 일본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ICBM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괴물이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의 뭐 실존하는 것 중에 거의 세계에서 최대형급 아닙니까?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에 비해서 좀 바퀴를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몇 늘어났어요. 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아홉 개? 보시면 과거에는 9개였어요. 네. 이번에 나온 건 11개입니다. 아, 2개가 그렇군요. 늘어났어요. 그만큼 길이가 늘어났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뭐 실험에 성공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성능이 늘어났다, 위력이 커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북한은 무스탄 미사일 같은 경우 실험 발사를 안 하고 실전 배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걸 실험 발사를 했는데 6번, 8번 아.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해나 되나 싶은데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아이고, 참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려고 그러나 봐. 하세요, 하세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벽 준장이시고 아하. 또 전문가시잖아요. 아하,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무기를 보여주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방력은 우리나라가 더 센 거 맞죠? 아. 와, 역시 예리한 질문하네.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근데- 들이나 그랬는데 아. 보니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요? 듣고 있는데. 아마 우리 민성 앵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네네. 궁금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을 보면서 어떡하지? 우리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네네.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월등히 우위에 있어요. 아. 특히 북한 전투기 대부분 구소련이 만든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투기는 F-35까지 들여왔잖아요. 네네네. F-35 스텔스 기능 네. 아시죠? 네. 스텔스. 네네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몇 개 안 돼요. 지금 전투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특히 전차나 장갑차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맞아요. 화학무기도 없고요. 네. 그걸 대량 살상 무기,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없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해구산, 아.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월등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막강한 핵 전력을 연합으로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의 전력을 억제할 수 있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네. 응징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겁을 뭐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불의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계속 북한을 감시하고 정찰하고 경계하고 또 한미가 공조하면서 연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국방력 하나만큼은 진짜 뒤지지 않아요. 아, 네. 네, 이번 북한 당창건을 75주년 열병식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국들도 대북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북한 전문가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것,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들은 군사력은 갖출 만큼 갖췄다. 남은 건 경제다. 경제가 가장 최우선 과제인데 경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재로 모든 수출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외화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이제는 비핵화,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도 어렵고 남북관계 실질적 발전,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개성공단의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 기타 철도도로의 현대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결단,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보여줬는데 정말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녘동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남녘동포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에게 그런 미사일들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내려놔야 그래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면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네. 북한 주민들이 행복해지고 남북 관계가 정말 발전하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비핵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대북 제재와 그 밖에 그 수많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럼요. 네. 공감하십니까? 100% 공감, 100% 1000% 공감합니다, 진짜로. 역시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명 MC들 명 MC들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말도 잘 Imagine all the people